여러분 안녕하세요. 걸어서 한문 속으로 큰 단원 두 번째 단원입니다. 한마디에 담긴 깊은 뜻. 교과서 사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를 읽어볼까요? 수, 주, 대, 토. 한 번 더 읽어보지요. 수, 주, 대, 토. 수는 지킬 수, 주는 그루 주, 대는 기다릴 대, 토끼 토. 뒤에 두 글자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대토, 토끼를 기다림. 앞에 두 글자는 어떻게 해석될까요? 수, 주 하면 그루터기를 지키다. 네 글자 해석을 하면은 그루터기를 지키면서 토끼를 기다림.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한자를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지킬 수, 그루터기 주. 사실 그루터기라는 것은 나무를 세는 단위가 한 주, 두 주. 요즘 주식이라고 할 때 쓰는 주식할 때 주자도 한 그루 나무를 키운다라는 의미에서 주식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루터기 주라고는 했지만 실제는 한 그루의 나무라는 뜻이에요. 대는 기다릴 대. 토는 토끼 토. 그렇죠. 그래서 뜻은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림. 이 성어를 가지고 이 성어의 유래를 간단히 한문 문장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전, 중, 유, 주, 한대. 토, 주, 촉주하여. 절, 경, 이, 사라. 한자를 읽어보면 전자는 밭전자지요. 밭전. 중은 일반적으로 가운데 중 이렇게 읽지만 여기서 선생님 생각으로는 속중자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중하면 밭속에, 밭 가운데라고 하지만 가운데가 센터라는 뜻이 아니고 밭 속에 그런 뜻이에요. 산속에 있다 할 때는 산중이라는 말을 쓰고요. 물속에서 발레를 춘다. 여러분 다 알지요? 수, 중, 발레. 마음속 그러면은 심중 이렇게 쓰지요. 그렇듯이 전중이라는 것도 밭 속에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유주한대. 주자는 유일주, 한 일자를 생략한 것으로 보시면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 또는 하나의 나무 그루터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겠죠. 토, 주, 촉주하여. 토끼가 밭에 와서 곡식을 뜯어먹고 있다가 인기척이 들리자 사람이 온 그것을 눈치채고 경황 없이 정신없이 도망을 치는 거죠. 토, 주, 촉주하여. 토끼가 토끼 투자고 주자는 달아날 주, 달릴 주자예요. 토끼가 달려가다가 촉은 부딪힐 촉. 주는 그루터기 주자니까 그루터기에 부딪혀서 철경이사라. 평소에는 토끼가 아무리 달려도 그루터기에 부딪힐 이유가 없지요. 여기는 분명히 정신없이 무엇을 뜯어먹고 있다가 사람이 나타나니까 놀라서 도망가다가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힌 상황이죠. 절경이사라. 절자는 꺾일 절, 부러질 절, 경자는 목경자예요.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여기 어조사 이자는 순접으로 뭐뭐 하여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인할인, 풀석 또는 노을석, 그기, 쟁기뢰. 쟁기뢰자는 밭을 가는 도구, 즉 농기구지요. 어조사 이, 지킬 수, 그루터기 주, 발앓기. 이것은 다시 부 또는 회복할 복, 이렇게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다시 부자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부. 얻을 득, 여기서는 실제로는 잡을 득, 그런 의미로 쓰인 거죠. 토끼 토. 자, 분장을 한번 읽어보지요. 인 띄어서 읽으세요. 인, 석, 기, 뢰, 이, 수주하여, 기, 부, 득, 토라. 토끼를 잡아다가 집에서 삶아 먹었겠지요. 그것으로 인하여, 사실은 요행으로 토끼 한 마리를 잡았는데 요행수를 가지고 토끼 잡았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석기 뇌이 수주하여, 그가 농부니까 사실은 쟁기를 들고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 쟁기를 놓아버리고서 수주하여 그 그루터기를 지켜서 기부득토라, 다시 토끼 얻을 것을 바라고 있더라. 한 번의 유행수가 또다시 찾아올 것을 기대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리석음에 관련된 단어들이죠.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조장으로 읽지요. 조자는 도울조, 장자는 자라날 장자예요. 여기서는 이 장자는 긴장이라고 쓸 때는 길고 짧다 할 때 장단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두머리 장, 그럴 때는 회장, 반장, 학교장 할 때 장이 우두머리 장자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라날 장자로 쓰였어요. 자라날 장자는 성장하다 할 때 쓰는 장자예요. 그러면 식물을 심어놓고 또는 나무를 심어놓고 빨리 자라게 하려는 마음에 조금씩 자라는 걸 도와준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조금씩 뽑아준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조장이라고 합니다. 조장을 해놓고 돌아서 보면 뿌리가 뽑혀 있기 때문에 다 말라 죽어버리겠지요. 그래서 도와준다는 것이 오히려 일을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네요. 거기서 조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화, 사, 첨, 족이죠. 화자는 명사로 쓰일 때는 그림화, 언제 쓰이죠? 명화 할 때 그림화, 또는 그릴화, 여기서는 그릴 화자, 즉 동사로 쓰였네요. 뱀사, 그러면 뱀을 그리다, 화사 이렇게 해석되죠. 첨은 첨가하다 이렇게 쓰는 첨자로 더할 첨, 족은 발족, 첨족하면 발을 더하다, 사첨족하면 뱀에게 발을 더하다, 화사첨족하면 뱀을 그리면서 발을 더하다. 본래 뱀은 발이 없지요. 다리 달린 뱀도 있긴 하지요. 도마뱀. 근데 실제 일반적으로 뱀은 발이 달린 게 아니고
비늘이 움직이면서 이동을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것은 뱀사자하고 발족자를 꺼집어내어서 사족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뱀의 다리, 뱀의 팔이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겸손한 표현을 할 때 겸사로 제가 사족을 붙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꺼낼 때 사족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추, 구, 검. 각자는 색일각, 추는 배추, 구는 구할 구, 검은 칼검. 구, 검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을까요? 칼을 구함. 추, 구, 검 하면은 배에서 칼을 구함. 각주 두 글자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배에다 새겨 놓음. 전체 해석하면 배에 새겨 놓고 칼을 구함. 강가에서 또는 바닷가에서 배를 탔는데 배에서 자기가 아끼는 칼을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린 거죠. 강물 속에. 그리고 배가 강을 건너간 뒤에 배에다가 새겨놓은 그 자리 밑에 가서 칼을 구한다는 의미예요. 어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옛날에 표기해 놓은 데 가서 옛날 물건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이 이미 흘렀고 바뀌었는데도 옛날 그 시간, 옛날 그 장소에 가서 찾아본다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을 빗대어서 각주, 구, 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 공, 이, 산. 우자는 어리석을 우, 공자는 공평할 공이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귀할 사람, 귀한 사람, 그래서 귀인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이름은 따로 있었겠지요. 그런데 옮길 이 뇌산 또는 산산, 산을 옮기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 그것을 우공이산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표현한다면 멍청한 분이 산을 옮긴다. 이 공자는 높임말이기 때문에 어리석을 어리석은 님께서 산을 옮기려고 한다. 그런 풀이가 되겠네요. 근데 밑줄 쳐 있는 것처럼 우공이 산을 옮기려 한다. 이럴 때 우자는 우직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우직하게도 산을 옮기려고 한다.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려는 의지를 표현한 성어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뛰어난 재주를 뜻하는 성어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압권이라고 있지요. 압권. 압자는 누를 압. 여러분, 압정이라는 거 있지요. 압정도 누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권자는 일반적으로 채권자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는 시험 답안지 묶어놓은 것을 권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압권이라고 할 때 옛날에 시험 답안지를 걷어서 점수가 제일 많이 맞은 사람의 시험지를 첫 장에 놓고 다른 시험지를 눌러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를 앞 시험지 권, 그래서 압권, 즉
1등이라는 뜻이에요. 발군, 발자는 뽑힐 발, 군자는 무리군.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힐 정도로 뛰어난. 백미라고 하지요. 백미는 흰백 눈썹 미자예요. 예전에 성이 마신데, 말맞자 마신데, 이름은 마량이라는 사람인데, 그 집안에 형제가 여러 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 다 똑똑하고 훌륭한 그 형제들 중에서 마량이라는 사람이 가장 똑똑했는데, 그 사람의 눈썹이 희었다고 해요. 거기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백미라고 해요. 그 다음에 파천황, 이걸 파천황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파자는 깨뜨릴 파, 우리 격파한다 할 때 파자지요. 그리고 격식을 깨뜨린다 할 때 파격적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천황이라는 말은 하늘이 버려놓은 거칠은 땅, 그런 뜻인데, 어떤 지방에 몇백 년이 지나도록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이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동네를 부를 때 하늘이 버린 곳, 그래서 천황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어느 해가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한 사람이 처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천황이라는 오명이잖아요. 동네가 좋지 못하다는 그 오명을 깨뜨린 사람, 뛰어난 사람, 그런 의미로 파천황. 이 파천황이라는 말은 최초라는 의미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처음으로 천황을 깨뜨린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군계일학, 무리군, 개는 닭 개자지요. 군계하면 닭의 무리. 일학, 그때 한일자, 학학자지요. 한 마리의 학, 닭의 무리 속에 끼어 있는 한 마리의 학. 학은 닭보다 훨씬 크죠. 그리고 목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리들 중에 가장 돋보이는 존재, 가장 우뚝 솟아있는 존재, 뛰어난 존재를 군계일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 세, 지, 제. 이 제자는 제목제, 인재라고 하지요. 인물, 훌륭한 사람을 인재라고 하는데, 세지제 하면은 세상의 인재. 그 중에서 개자는 덮을 개자니까 세상을 덮을 만한 재주를 지닌 사람,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을 개세지제라고 해요. 세상에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공으로 덮을 만큼 뛰어난 인재, 그것이 개세지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